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 크고 작은 이슈에 반응하는 궁금한 그 종목, 오후장 인기 급상승 종목으로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이정표 제시해드릴 두 분의 판정단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인급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이 종목 오후장에도 탄력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무려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다른 AI 반도체주들 다 잘 갈 때 답답하게 못 갔었던 종목인데 이제 전환사채 물량 부담을 털어내고 이 신호탄을 쏘는 것인지 패키징 투자 확대하는 가운데 그 모멘텀이 더 부각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급등은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한번 저도 좀 얘기를 한 것 중에 뭐냐면 전환사채 추가 상장에 따라 이제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사채를 뭐 추가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 가격과 그 추가 상장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동사의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이 높기는 했지만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요인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상장을 하는 케이스, 아니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추가 상장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은 전자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지금 2.5D 패키징 관련된 개발 내용들도 좀 있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동사가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네.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양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멘텀이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신규 진입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래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장비 업체들 중에 이제 벤더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반도체 그 장비와 관련된 좀 일이 좀 일감이 좀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이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 좀 더 큰 폭으로 그 수익권을 좀 두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단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동안은 내내 갇혀있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빠지면 사야지 고려하는 종목 내에서 하나마이크론은 우선순위가 높습니까? 예,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긴 한데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좀 높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가져가 보자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는 빠져준다면 그때 기회를 엿보자.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서 상방에 대한 기대를 열어놓자 하나마이크론의 급등 인급종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인급종도 바로 살펴볼까요? 개별주 안에서 조정받던 자리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강한 반등을 주는 종목입니다. 현재도 역시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더존비존인데요. 무려 18% 급등입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한다라는 소식의 급등인데 이권희 대표님. 네. 얼마나 주가 상방으로 올릴 재료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정고점 근처까지 가면 아직 이슈가 이제 부각된 거죠. 네.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인터넷 은행 신청하면 급등했다가 또 한참 또 얘기 없으면 또 빠져요. 네, 빠집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허가 나면 올라오는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본업 자체도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업종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전부터 기업 관련된 대출 사업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서비스 해주고 있는 중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유동화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 은행 쪽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뭐 더존비존 최근에 움직임 나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네.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뭐 사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오늘은 너무 급등했죠. 그러면 사실은 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45,000원대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시고 다시 한번 또 들어가셔도 괜찮다. 뭐 기업의 뭐 이제 그 기업 관련된 회계, 이 IRP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업종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장을 더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에 진입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으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 뭐 더 갖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내일 정도에 아마 고점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네, 그러면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조정은 한번 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유자가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하루 이틀 좀 상승에 나온다면 오히려 비중 조절의 기회로 봐야 되는 이슈로 보자라는 더 좋은 비전의 오늘의 급등 배경과 영향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딱딱 답을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어지는 임급종까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은데 잘 버텨내주고 그동안 또 강하게 올려 세웠던 HBM의 대장인 한미반도체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6%까지 조정을 받다가 살짝 그래도 밑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왜 분위기 다 괜찮은데 유독 빠지는 모습일까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서 한 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TSMC 빨의 그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전망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금 뭐 SK 하이닉스 보니까 절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수급적인 요인을 통해서 이 시장으로 좀 차익 시장이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멘텀에 대해서는 뭐 지난 1일에도 듀얼 TC 본더 타이거 출시를 했던 이력도 있고 심지어는 디램 업체 마이크론과도 뭐 신규 장비 계약 추진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따른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리포트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만 원대까지 20만 원이죠. 네. 상향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만 원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15만 원까지는 다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역시나 이것도 기존 보유자 영역이기 네. 때문에 신규 접근보다는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3월 이후에 무려 60% 넘는 급등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데 따른 좀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짚어주셨잖아요. 신규 매수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이 조정 이용했을 때 내가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까? 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냅둘까요? 예, 그냥 냅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최근에 그 이달 들어서 거래 그 대금이 좀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고 심지어 이슈로 좀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좀 어느 정도 리스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미반도체와 더불어서 또 오늘 조정을 받지만 또 치고 올라오는 HBM의 모멘텀을 가진 종목도 있습니다. 네, 이번 임급종은요. 네, 지금은 좀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어제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DI 그래도 절대적으로 10%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시장이 빠질 때도 유독 강했고 오늘도 추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검사 장비 국산화에 대한 수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특징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저 DI 안 그래도 저도 관심 종목으로 계속 한 8,000원대 돌파할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서 조금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했더니 갑자기 이제 자회사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웨이퍼 테스트 및 패키지 버닝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HBM용 버닝 테스트 한마디로 이게 HBM이 잘 만들고 나면 잘 되냐 안 되냐 이거 테스트해 주는 건데 네. 이 버닝 테스트 관련돼서 지금 낸드 관련된 것들도 지금 잘 올라가죠. SSD 관련된 애들도 보면 결국에는 테스터 관련된 검사 장비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최근에 테크윙이 그런 걸 보여줬고요. 지금 DI가 이제 그 후속작으로 이제 그게 HBM 관련돼서 테스트기를 만드는 게 네. 아니냐 이제 개발 중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테크윙을 모델로 삼아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윙도 좋잖아요. 네. 테크윙은 뭐 이제 못 사는 구간까지 올라갔다라고 저세상 보시면 종목으로 되고, 할까요? 예, 그래서 네. 아예 지금 방송에서 언급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네. 많이 올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DI도 마침 똑같은 이제 HBM 관련된 테스터기를 개발한다라고 지금 하니까 주가가 좀 튀어 오르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 회사 지금 현재 뭐 사실은 4천억이 좀 넘었는데 그렇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비쌉니다. 왜냐면 비싸군요. 아직은 뭐 과거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작년 4분기에는 적자가 났던 회사인데 올해는 그래도 한 260억 이상 번다라고 하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네. 가이던스니까 조금 내려오면 네.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은 된다. 어느 정도 가격대를 좀 적정 매수 가격으로 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한 15,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와도 충분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종목은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종목 사실 때는 좀 나눠서 사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좀 부담이 있으니까요. 기준을 네. 정해 놓으시고 15,000원 밑으로 빠지면 한 3분의 1 사고 더 빠지면 더 산다. 아니면 더 올라가면 더 산다. 이렇게 일단 해서 더 사는 거네요. 모두. 무조건 더 사는 걸로 네. 치고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추격 매수를 해야 되고요. 네. 밑으로 빠지면 고맙다 하고 사야 되는 거죠. 오. 아직은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태클을 놓쳐서 아쉬웠다면 DI를 한번 또 지켜보자. 빠져도 그리고 올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에 또 기대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대신증권이 VI가 걸렸다가 급등이 나오더니 또 쏙 빠지는 장중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이 일부 좀 반등을 주기도 했었잖아요. 대신증권의 장중 움직임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지금 불과 몇 분 안 된 사이에 지금 변동성이 좀 그러니까요.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어떠한 이슈가 기업적인 이슈를 통해서 부각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좀 몇 가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상목 부총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간담회를 좀 개최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네.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뭐 기업 밸류업 지원,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대해서 22대 국회 최대한 신속 통과라는 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좀 기대감이 한 번에 반영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흐름들이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좀 상승 흐름들이 세다 하다면 좀 적은 비중으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 일부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장주 또 VI가 발동됐던 대신증권 지금은 조금 더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여기서 힘이 붙는다면 갈 수 있는 시그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다만 적은 비중으로의 좀 관심으로 지켜보자. 대신증권까지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도 포착해 보도록 할까요?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테마 중 하나죠.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매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유리기판 개발과 관련해 유력한 협력사로 거론되고 있는 HB테크놀로지는 오늘도 거래량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 전날과 다르게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팡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 나란히 거래량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구리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2구 산업,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기관 매수세가 더 두드러지면서 거래량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전날에도 이름 올렸던 흥하해운은 어제 유입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거래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는 신사업 확장 기대감 속 엠젠솔루션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최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핵심 소재 3종을 연내 공급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YC캠은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캠트로닉스도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에 5조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고대역폭 메모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공급망 활성화 기대감 속 관련주들에 대한 매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오테크닉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존비주원도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가칭 더존뱅크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보이고 오후에도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강세 속 SKC도 급등을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속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고점 대비 상승분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특히 전력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전선이나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구리 가격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삼화전기, 대원전선, 재룡전기 등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포착된 이 종목, 바로 또 두 분의 판정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더 달릴 수 있을지, 달리는 이 종목에 내가 편승해도 좋을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은 좀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주는 내내 유리기판주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SKC를 필두로 해서 피롭틱스, HB테크놀로지, YC캠이 유리기판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주도격의 종목이었는데 지금 또 종목 확산까지 나타나고 있죠. 과연 SKC 유리기판주 내에서 그 중심을 잡고 더 상방을 열 수 있을지,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반종민 소장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이권희 대표가 하나하나 또 파헤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사실 유리기판만 볼 수가 없는 것이 2차 전지 사업,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화학 사업까지 워낙 이제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과연 이 모멘텀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볼 수 있을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까요? 예, 이 SKC는 그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의 경우는 이제 전지박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세라믹 파츠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사들을 좀 살펴봤을 때 자회사에서는 뭐 SK 넥실리스 그리고 엠펄스, ISC 등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계성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매출 비중의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대략 한 39% 되고 화학이 52%, 반도체 소재가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약간 좀 적은 편이 있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좀 ISC를 통해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적인 부분들은 작년 매출액이 1조 5,700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34% 감소를 했고요. 영업 손실이 굉장히 좀 크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 전환을 했는데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당기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3,264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1,200% 확대됐다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은 작년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장의 부진에 따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좀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좀 분위기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러한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자회사 앱솔릭스가 있습니다. 이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사업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 동사가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 조지아에 지금 올해입니다. 올해 유리기판 공장 준공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유리기판 수혜로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1월 당시 때 이 자회사 앱솔릭스가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제3자 유증을 좀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 때 SKC와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해외 반도체 기업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향후에는 굉장히 좀 유리기판 쪽에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SKC의 경우에는 주력 사업 실적 회복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ISC에 대해 인수 후에 지금 투자 단행 중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반도체 쪽에 좀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뭐 반도체 쪽의 실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좀 일부 그 전지박 쪽에 매출이 더 발생이 된다 한다면은 올해의 경우에는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실적은 안 좋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유리기판의 테마로 움직이는 주가, 과연 상방을 얼마나 열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판정으로 자세한 결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어떨까요? 또 단기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유리기판만으로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리기판만 가지고 지금 SKC가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 사업이 아직도 이제 동박에 좀 많이 치중돼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ISC 자회사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리기판 뭐 지금 올해 공장 지어서 가동하더라도 당장 뭐 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YC캠이나 뭐 캠트로닉스, SKC, 삼성전자, 피롭틱스 한 5종목이 지금 뜨고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오테크닉스도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네, 이오테크닉스도 유리기판 관련된 장비를 지금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관련해서 지금 다들 오르는데 유리기판 사업은 빨리 진행돼도 한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늦으면 한 30년부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오늘 SKC 보시면 사실은 주가가 곧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8%, 18.2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10%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9%대로 내려왔는데 종가를 만약에 투자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땐 종가에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큰 종목 중에서 SKC가 낫냐, 삼성전기가 낫냐,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물어보면 사실은 삼성전기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지금은 네. 지금 삼성전기는 기본적으로 MLCC라든지 뭐 FCBGA 관련돼서도 기판 관련돼서 좋은 사업이 포트폴리오가 좋고 SKC는 아직도 까먹는 사업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변동성 클 수 있고 뭐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오를 수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조정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SKC는 조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지금 유리기판만으로 더 갖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럼 오늘 유리기판주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캠트로닉스라든지 FNS테크라든지 그 외 이오테크닉스까지. 그러면 이제 확산되는 후발주자들에 대한 관심 좀 유효한가요? 후발주자들도 아까 이제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이오테크닉스를 최근에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주로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다른 업이 잘 돼야 됩니다. 이제 원래 하던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유리기판 본업의 플러스 알파가 플러스 돼야죠. 알파가 돼야지 주가가 이제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다른 데서 엄청 까먹고 있는데 이거 이제 뭐 2, 3년 뒤에 될 사업 가지고 지금 올린다는 건 사실 좀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SKC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유리기판만으로는 네. 좀 올라가기 좀 어렵고 다른 사업 부분이 네. 좋아진다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필옵틱스나 지금 뭐 캠트로닉스나 확산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다들 좀 과열이 걸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조금은 좀 안정된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의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SKC에 대한 두 분의 판정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과 기술적 분석 모두 SKC에 대해서의 판정입니다. 네, 두 분 다 쉬어갈 수 있다에 한 표를 또 던지셨습니다. 기업 분석 아무래도 다른 이제 사업부에 대한 비중이 부담스러운가 보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영향을 더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지금은 좀 테마로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건 결국 기대감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계속 좀 유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SKC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수하기는 굉장히 조금 부담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정이 많이 나오면은 그때 좀 매수 관점을 유의하지 않나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조정이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조정이 많이 나왔을 때의 매수 기회를 삼자. 일단 쉬어갈 수 있다 짚어주셨고 역시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네요. 네, 한마디 들어볼까요? 예, 뭐 어차피 1분기 실적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마이너스 나올 걸로 보입니다. SKC.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실적 나올 때쯤 되면 또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네. 높고요. 그럼 오히려 그랬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SKC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 해서 지금 뭐 원자력까지 갔죠. 지금 뭐 가는 게 전기 관련된 주들이. 그 정도로 지금 전력 수요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이걸 냉각시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유리기판을 쓰면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전문가들도 30년에 이루어진다고 했던 건데 이걸 점점 땡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당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전고체 배터리랑 약간 비슷한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유리기판에 대한 테마, 조금 더 실적 발표를 해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 오히려 볼만하겠다. 주가 하락 시 도전,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버린 말에 대한 기업과 기술적 분석 모두 쉬어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라는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SKC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이 주목하는 그 종목,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가와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간 관심주에 대한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제 사실 나오셔서 HP 테크놀로지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늘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HPSP는 좀 그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뭐 올라갈 길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는 상황이죠. 일단 한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HP 테크놀로지가 또 승리 도장을 받았습니다. 유리기판주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여기 지금 신규 매수는 이제 또 부담스러울까요? 예,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고요. 기존에 네.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신규 접근을 한다면은 다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눌렸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흐름 상태가 YC캠 쪽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HB 테크놀로지 맞아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늘은 좀 YC캠이 강하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비중 축소라는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은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힘은 남아있고 그럴 때마다 또 보유하신 분들은 적절히 수익도 챙겨가자라는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주에 대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종목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IMT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저희 지난주에 임급종으로 살펴봤을 때 긍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관심주로도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살펴볼까요? 예, 제가 오늘 오전에 관심주를 뭘 할까 하면서 골랐던 게 하나마이크론이었는데 지금 VR 걸렸어요.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취소하고 네. 예, 이걸 바꿨는데 일단 오늘 이제 또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같이 무거운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주면서 반도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지만 뭐 또 항상 반도체가 많이 오르는 날은 또 그 다음 날 좀 쉬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 항상 기대감보다는 숫자가 확인되는 쪽을 또 뭐 주식시장 잠깐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어제 보면 화장품주라든지 뭐 이런 그 내수 관련된 네.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4,500원에서 한 6,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기관들은 지금 계속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이 올해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90억 이상 볼 걸로 보는데 그 근본에는 지금 2월 달 그 관광청 통계지표 보면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이 왔는데 그중에 34만 명 정도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뭐 일본인들도 많이 왔고 그럼 오게 되면 결국엔 지금 뭐 다 올리브영 가고 카지노도 가고 이렇게 네. 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텍스 리펀드를 지금 받는데 1인당 1회에 받을 수 있는 최소 한도도 지금 15,000원으로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최대 금액도 600만 원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올해 이제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100년 만에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미 진출해서 기계 다 깔아놨죠. 그러면 결국에는 글로벌 tek스프리가 지금 뭐 해외 사업도 잘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지금 이미 깔아놨고 태국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결국에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또 한 번 올해는 해외 진출을 통해서 한 번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지금 목표가는 한 9,500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째 글로벌 텍스프리가 관심주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실적을 토대로 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거겠죠.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에 대한 힘,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의 종목가와 IMT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떤 모멘텀을 주목하셨을까요? 예, 일단 저도 글로벌 텍스프리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네.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IMT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기업이 건식 세정 장비 업체긴 한데 EUV 마스크용 레이저 응용 장비 사업과 부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해서 납품을 하면서 지금 사업 확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는 EUV 공정 장비 개발사로서 좀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레퍼런스 기업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등이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HBM용 그 링프레임 웨이퍼 클리너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했던 기업이 마이크론으로 좀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지금 상당히 남아있고 심지어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뭐 3D D램 메모리 시대에 진입하겠다는 분야에 대해서 동사도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HBM 생산 설비 확충에 대한 수혜 전망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IMT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IMT 얼마나 또 상방을 열고 갈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종목가왕 글로벌 텍스프리와 함께 IMT까지 살펴봤고요. 짧게 저희는 빠졌다라고 해서 안 보지 않습니다. 프로텍을 지난주에 관심주로 짚어주셨는데 오늘 좀 급락에 나왔거든요. 네. 밑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만 이 종목을 좀 AS를 해볼까요? 일단 뭐 장중에 빠진 게 17%가 넘게 네네. 빠졌다가
예, 밑꼬리를 쭉 달고 예, 지금 올라오고 마이너스 있어요. 7%니까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이유는 다 있는 거죠. 이거 예전의 사건 가지고 지금 예전에 부각이 된 거군요. 자회사 관련돼서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라는 이유로 뭐 이제 대표이사들부터 책임을 좀 져야 되겠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네. 관련돼서 이제 검찰 기소가 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일단 사업 내용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HPSP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HPSP나 지금 프로텍 같은 경우는 TSMC양 장비 수출이 주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어차피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날이죠. TSMC 네. 쪽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된다라고 하면 좀 별 문제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반등은 뭐 본 없다는 이상 없다.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좀 주춤한 프로텍에 대한 AS 오히려 빠질 때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다. HPSP도 같이 또 S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가운까지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유리기판 계속해서 궁금하시죠? 이어지는 텐텐베거 시간에도 후발로 올라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